네, 그럼 이제 에피소드 이제 마지막 에피소드고요. 이제 진정한 또 인공지능의 이제 의료 분야의 전문가이신 또 최우식 대표님 모셨기 때문에 또 빠뜨리고 할 수 없는 또 미래에 대한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또 저희가 이제 뭐 책을 보면서 배울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어떠한 또 미래에 대한 생각을 갖고 계시고 미래의 의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세요? 좀 미래가 의료 세상은 좀 어떻게 변화할 걸로 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대표님 회사 말고도 어떤 비즈니스가 잘 될 것 같다. 네, 그럼 많이 알려주세요 좀. 꼭 너무 대표님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회사들한테 이런 비즈니스 열라다 한다든지 해보니까 나는 지금 못하겠는데 해봐라든지 이런 거 한번 같이 갑시다.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앞으로 이 의료 산업이 헬스케어 산업이랑 같이 합쳐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병원 가서 물어보면 수술 케이스는 굉장히 준다고 하더라고요. 수술이요? 예, 수술이 준대요. 그게 뭐냐면 검진 시장이 발달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검진을 통해 가지고 조기 발견돼서 간단하게 치료가 되다 보니까 수술 케이스는 줄어들고 검진 시장만 계속 확대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 검진 시장 중에 이제 이렇게 MRI나 이런 찍는 시장이 한 9조? 9조 원이요? 네, 국내가 그렇다고. 엄청 그러니까 크네요. 국가 보험이 아니고 내가 개인적으로 사비로 찍는 그 시장만요? 예, 그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앞으로 이 아파서 병원 가는 게 아니고 아프기 전에 또는 이제 병원에 아예 갈 일을 줄이는 DNA 검사하고 DNA 검사 그다음에 라이프 로그 데이터 맞습니다. 그다음에 유전 정보 아까 통해 가지고 그 예측 같은 것들 있잖아요. 예, 유전 정보 예측이 발전 이쪽도 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들이 해결이 된다면 내 데이터, 그다음에 우리 가족 데이터, 그리고 나와 유사한 형질을 갖고 있는 누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미래, 과거의 어느 분. 그러면 그런 것들을 비교했을 때 내가 얼마 후에 어떤 문제가 있을 거라는 것들이 미리 선제적으로 예측이 되고 그런 이제 클라우드상의 가상 뭐 아바타, 헬스케어 아바타 또는 주치 그런 서비스가 일반화 그게 어떤 개념입니까? 주치라고 말씀하신 부분. 그러니까 오프라인에 돈 많은 사람도 주치가 있잖아요. 내 어떤 건강에 대해서 가족력을 체크해주고. 근데 이제 클라우드 상에 내 라이프 로그 데이터 웨어러블 통해 가지고 내 생활 패턴 다 올라가고 혈압 뭐 이런 것들 다 올라가고. 웨어러블 데이터 시장이 꽤 큰 시장으로 큰다고 돈 된다고 난리더라고요. 그래서 애플이 이번에 그 심전도요. 예, 하는 그러니까 디바이스 의료기 만들어요. 평상시에 우리가 이렇게 옷 입고 있잖아. 그러면 이제 이걸로 다 검사를 하면서 체크를 해가고 있는 거지. 데이터는 누군가께서 받아서 쌓고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무서운 세상이. 신발에도 달려 있더라고요. 중국에서. 신발, 벨트, 벨트도 달려 있어요. 어느 회사는 여자 속옷에 달려 있는 것도 있고. 뭐 그냥 여기 우리 전자 이런 스마트워치 치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원래 타고난 어떤 유전적인 형질, 그 다음에 이제 그 이렇게 살아가면서의 어떤 질환 이런 것들이 합쳐진다면 되게 그 궁극적으로 웰다잉 죽을 때 아프지 않고 예 편안하게 생을 마감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 관련된 산업들이 너무 그게 발전하니까 너무 걱정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렇네요. 이게 그러면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센서 약간 그런 센서 시장 쪽이 많이 커지겠는데요? 센서 그러니까 그게 뭐 5G 그런 거 있잖아요. 5G 그다음에 이런 센서 그 클라우드 그다음에 AI IoT. 기술이 합쳐지게 되면은 지금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아주 생소한 비즈니스들이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나올 것 같습니다. 전 대표님과 오늘 얘기하다가 어쩌면 딥노이드라는 회사가 어쩌면 나중에는 이런 게 있었거든요. 우리 주식시장에는 더 좋은 비전이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더 좋은 비전. 이게 옛날에 이제 회계를 회사에서 회계 정리하는 장부 정리하는 게 기술이었단 말이에요. 더 좋은 비전이 자동으로 만들어줬거든요. 근데 그 직업이 없어지질 않고 더존 비전을 이용하니까 그걸 써야 돼요. 더존 무조건 써야 돼요. 네. 그 시장이 더존 비전 회사가 커진 건데 의료 기업들도 결국은 많은 병원들이 어쩌면 그런 임상 데이터를 여기 뭐 길게 본다면 딥노이드가 그런 쪽 시장을 먹게 되면 이건 상당히 파괴력이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과연 가는 길이 만만치는 않겠지만 쉬우면 도전을 하지 않죠. 투자자분들이 그런 걸 좀 생각하고 들어오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요. 설명을 드렸고
최근에 이제 몇몇 투자자분들은 음. 국내 시장이 아니고 해외 투자에서 저는 좋은 사례를 많이 보셨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미국 뭐 이런 데죠. 예, 미국이나 중국 시장에 그렇죠. 얼리한 회사에 투자해가지고 국내에서는 어려운 밸류로 이렇게 엑시트하는 그런 케이스들을 많이 보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그 경험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국내에만 머물지 않고 반드시 이제 해외로 나가야 되고 뭐 이런 거에 대한 조언들을 해주시죠. 저는 글로벌하게 한국 기업들이 막혀 있는 가장 큰 이유가 언어적 벽인데 예, 의료는 언어적 벽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어로 대부분 그렇죠. 그리고 이미 쓰여 이걸 있네요, 쓰시는 영어로. 분들은 다 영어를 하실 줄 아는 그런데 분들이 대부분 영어는 잘 못하는데 용어는 영어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요건 플리토 번역기가 필요 없네요. 요거는 이미 영어로 다 돼 있어서 그죠? 근데 또 보면 그럼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윤세님이 잠깐 질문 주셨는데 제가 이제 저희 이번 리포트 쓰면서 그 엔비디아 인셉션 어워드라고 이제 스타트업 유망 스타트업들 분야별로 이제 미래를 바꿀 기업들 해서 뭐 이렇게 조사를 해봤어요. 근데 신기한 게 윤쌤이 딱 질문하신 그 내용이었어. 딥러닝 기반으로 바이오 회사가 참 많았습니다. 신약 개발하고. 근데 제가 그쪽은 깊이 잘 모르기 때문에 그쪽은 좀 소개를 덜 했었는데 이제 이런 딥러닝을 이용한 이제 신약 개발이라던가 이제 영상 판독을 넘어선 영역에서의 활용 방안은 좀 어떻습니까? 이미 뭐 국내에도요 그 네. 딥러닝을 이용해서 신약 임상 단계를 뭐 더 갈 거냐 말 거냐 이게 임상이 1상, 2상, 3상 갈 때마다 그거를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거든요. 예측을 해버리는. 예, 그러니까 이걸 동물 실험을 하든 뭘 하든지 간에 돈이 되게 많이 들어가요. 근데 그래서 미국 제약회사들은 인도에다 넣어요. 인도가 인건비 싸니까 인도에 인건비가 싸니까요. 레이버터를 인도에 둔다니까 내가 아시는 분도 그렇게 맨날 되는 인도를 거구나. 가는 거야. 그래서 내가 형님은 왜 인도를 가셔야 돼? 인도에 연구소가 있는 거야. 거기서 그렇네요. 거기서 테스트를 하는 거야. 그래서 돈이 많이 드는데 그거를 이제 데이터 기반으로 그래서 돌려보면 이제 이걸 임상 가는 게 낫다 아니면 여기서 포기하는 게 낫다 이런 신약 개발에서 그런 예측해주는 그런 야, 그러면 회사들이- 중간에 중단했을 때 그 비용 코스트를 막을 수가 있구나. 그렇네요. 그것도 있구나. 이게 만약에 실제 그걸 들어가기 전의 과정이 임상 전 단계가 되게 또 과정이 많은데 그렇네요. 엄청난 자료 수백억, 수천억이 들어가는데 그러니까요. 그걸 빨리 포기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제약사 입장에서는 리스크를 줄이는 거거든요. 엄청난 돈을 아니, 아껴주네요. 정철형이 나한테 엄청난 돈을 말해줬잖아. 아껴주네요. 그 영화사들 중에서 실제 네. 드라마랑 뭐랑 박스 오피스 예상 성과. 예상 그래서 그건 말이 되니 내가 했지만 그것도 결국 우리가 중간에 비즈니스를 할 때 가장 큰 문제가 초기 투입 비용이 그렇죠. 두려운 거거든. 그렇죠. 돈 문제거든 이게. 근데 그거를 막아주는 것도 AI가 할 수 있는 거네. 그렇네요. 케이스를 많이 갖고 그렇네요. 그래서 그런 와닿습니다. 임상 데이터를 많이 갖고 있고 그것을 이제 딥러닝 기반으로 이제 예측을 해보면 신약에 대한 어떤 주요 파라미터를 집어넣으면 이 약이 다음 단계로 가는 게 맞다. 그 정도 데이터까지 있으니까. 예, 그 데이터만. 예. 그런 회사들이 지금 근데 국내에도 대표님 제가 원래 좀 약간 의심증 환자여서 야 이거 내가 보니까 돈 낼 것 같은데 이게 되게 남들도 이게 돈을 안 줄 것 같은 거야 데이터 비용을. 야 이거 풀으셔야겠다. 이것만 풀리면 정말 이건 확실한데. 그래서 그런 분야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수술에도 이제 AI가 접목이 되는 그러니까 진단만 하는 게 아니고 수술도 그 아까 얘기했던 AR, VR 그렇죠. 그다음에 이 딥러닝이 돼서 이제 가이드 해주는 거 있잖아요. 수술 가이드. 이 수술은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한 뭐 리허설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그 시뮬레이션 이런 것들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돈 많은 분들은 수술 받기 전에 이제 자기 CT 데이터 그리고 그런 영상 데이터를 가지고 충분히 이제 자신이 가상 어떻게 수술 받는지 공간에서 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도 AI가 접목될 어떻게 수가 보면 있고요. 저런 게 가능하겠네요. 보면 이제 외과 의사분들이 수술하실 때 보면 예를 들어 뭐 예를 들어 위, 간 같은 걸 수술할 때 뭐 절제라거나 뭐 대체라거나 그 과정을 보면 3차원으로 이제 머릿속에서 그리시는 거잖아요. 예. 요거를 넘어서면 어떠한 뭐 핏줄이 나오고 어떠한 뭐 신경이 나오고 이런 걸 걷어내고서 밑을 또 예. 봉합하고 이런 과정들을 이제 명의에 해당하신 분들은 머릿속에 다 외우고 계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동으로 그게 학습이 그쵸. 되어 있는 그쵸. 거죠. 그래서 잘하는 쪼수들이 그 옆에서 붙어오고 있다가 이 교수님이 하는 것에 요 다음 스텝에 가서 받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럼 어떻게 보면 이런 의료 학습 뭐 가르치는 교육시장, 분, 그쵸? 교육시장이 의료 굉장히, 교육 시장도 예. 커지겠는데요. 엄청 커질 거라 생각이 됩니다. 수술도 네, 들어보니까
인간의 손이 떨리잖아요. 다빈치는 어떤 의사를 쓰는 사람 이 사람을 인지를 하고서 얘가 이 정도 떨리니까 그 강도를 조절해줘. 예. 그 정도까지. 그래서 뭐 그런 햅틱이라든가 예, 이런 그러니까 제가 기술들. 그걸 그래서 그러네요. 야 이게 정말 인간이 어디까지 기술이 진화하는 거야. 근데 왜 의사를 쓰냐? 이 의사의 경험이 필요한 네. 거죠. 그래도 그것조차도 지금 AI로 이제 시도가 된다는 거죠. 그 비싼 연봉을 주고 비행기 조종사를 태우는 거는 그런. 갑자기 추락할지도 모를 때 비상착륙시키려고 태우는 거. 약간 오해 마시고. 그러니까 내가 계속 대체제가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자꾸 대체 개념 생각하는 게 답답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이드라는 거죠. 이제 그쵸, 수술할 예. 때 의사가 실수하는 것을 미리 예측을 해서 막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의사가 수술하는 걸 옆에서 보면은 이상한 행동들이 있대요. 반복적으로 이제 불필요한 행동들. 나쁜 버릇이네요. 예, 예. 그러니까 뭐 습관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AI가 가이드해 주게 되면 불필요한 행동들을 줄이게 되고 그런 것들이 수술 시간 줄이고 그다음에 불필요한 뭐 이 오염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예방할 수 있으니까 환자한테도 좋고 병원도 그럼 회전율이 좋아지는 거죠. 하루에. 그러네요. 저는 대표님이 병원분들 만나서 더 설득해서 이게 어차피 같이 갈 수 있는 부분이다. 그렇죠. 같이 만들어가는 거죠. 같이 만들었으면 같이 좋아지는 건데 우리나라가 그게 되게 약해서 제가 계속 말씀. 근데요. 요즘에는 아니에요? 그 지방에 있는 대형 병원, 종합병원 가면 거기 병원 관계자들 보면 아주 적극적이십니다. 왜냐하면 그게 맞아요. 우리도 살아남아야 된다. 맞습니다. 기술 도입해야 되는 그게 거죠. 합쳐가지고 그렇네요. 이게 1+1은 3, 4가 될 수 있는 게임인 것 같아요. 예. 플랫폼의 어떤 그렇죠. 수학 그렇죠. 체증의 그렇죠. 법칙이 작동되는 플랫폼의 부분을 영역이죠.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많이 제가 3년 전, 4년 전에 병원을 처음 찾아가가지고 이 얘기를 했을 때하고는 지금은 아주 많이 차이가 납니다. 반응이 다른 거죠. 예. 예전에는 반응이 되게 약간 잡상인 취급했던 건가요? 예. 예전에는 뭐 진짜 이상한 취급을 받았는데 지금은 아주 되게 적극적이시고 잘 들어주세요. 그분들도 기술을 이제 배우고 싶은 열망이 생기신 거죠. 의료 현장이 바뀌고 있으니까 실제로 해외 학교 가면 AI를 가지고 논문을 써야지 인정해주고 하니까 필요한 거예요. 서로가요. 이걸 최성원 연구원도 얘기했었어요. 최성원 연구원 이제 와이프가 와이프분이 의사거든요. 분자진단 쪽을 이제 전문의시거든요. 제 바이오 담당자로. 근데 보니까 그렇게 의사분들이 해외로 연수를 가시고 이제 분자진단 공부하시고 새로운 것들을 막 이렇게 막 학습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은 이 테크놀로지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고 봐요. 근데 이제 테크놀로지하고 임상하고의 이제 차이가 있는 거죠. 임상은 사람 목숨을 담보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백데이터 근거가 나와줘야지 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 과도기인 것 같아요. 이 AI가 진단한 거를 진짜 의료 현장에 쓰냐 마냐라는 게 지금 거기에서 이렇게 서로 왔다 갔다 하는. 저는 그러니까 이게 돈 낸셀의 개념으로 보면 결국은 아까 맨 처음에 말씀하신 거예요. 인간이 계속 진단 시장이 커지고 있다면 파이가 커지는 시장에서 그 시장을 누군가는 거기서 마진을 먹는 판이 되는데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지금 좀 나무를 갖고 나서 같이 먹을 수 있게 되는 구조가 가야 그렇죠. 이게 네, 같이 먹어야 돼. 그치. 근데 이게 과연 공감대만 형성되면 이거는 되게 되는 게임이고 결국 그게 되는 게임만 나와준다면 저희들 같은 사람들은 결국은 이게 회계자료 보는 게 습관이건 저희들이. 저희는 단단한 회계자료가 있어야지 그게 뒷받침 없으면 투자가 안 되는 게 여의도의 생각인데 여의도죠. 오늘도 다 마지막에 듣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송 셰프가 더럽게 오늘 그 말 맞는 것 같은데 우리가 이거 시작한 거 그거잖아요. 대표님 같은 분 그럼요. 여기까지 오셨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회계자료만 갖고 투자하는 게 아니라 그럼요. 정말 한번 미래 비즈니스를 갖고서 한번 투자하는 한국의 어떤 그런 시작? 한번 시작하자는 우리끼리는 그럼요. 조그만 거지만 차원에서 좀 열린 마음인 거죠. 열린 마음으로 날선 비판을 가지고 뭐야 이게 뭐 숫자가 뭐 근데 이런 게 나는 아니라 요즘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장이 새로 열리고 있고 또 어떤 규제가 있고 그다음에 시장이 아직 형성이 안 됐고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는 굉장히 큰 불편을 겪고 있고 또 시장이 그래서 생긴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커나가는 과정을 좀 같이 좀 고민하고 이거야. 좀 의사라는 직군이 있었는데 의사 선생님들 들으시면 그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 딥노이드가 AI 플랫폼을 만들어가 도와드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같이 키우면 그렇죠. 이 파이가 커진 시장에서 우리가 돈이 되는 모두가 거고. 할 게 많아지겠죠. 근데 우리가 또 저 새끼들 알지도 못하면서 다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게 다시 돌아오면 이제 그래서 이제 얘기했어요. 수술 이미 일 터진 다음에 수술보다
그 시장이 이제 어떻게 보면 후공정이 아니라 이제 전공정적으로 이제 시장이 커지는 거고, 그리고 그 시장 안에서 이제 예방, 뭐 그다음에 예측, 뭐 여러 가지 이제 개발, 신약 개발 등등 나오는 건데, 영상 판독 중심으로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 커가다 보면 어떻게 보면 딱 판독만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부분도 있어서 여기서 더 뭔가 뻗어갈 수 있는 그림들이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뭐 데이터라는 거는요 다 똑같아요. 영상이든 무슨 그러니까. 뭐 바이오 시그널 데이터든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 딥러닝 엔진 자체는 네트워크 자체는 얘가 영상인지 시그널인지는 얘는 몰라요. 그냥 숫자로 들어오는 거고 숫자가 그러네요. 어떤 결과를 나와야 된다라는 거를 학습해가지고 이제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가장 직관적인 영상으로 하지만 이제 데이터를 향후에는 또 다른 데이터, 그러네. 다른 데이터. 저는 대표님이랑 얘기하다가 워낙 단순화시키는 게 버릇인데 딥노이드가 정말 이런 의료 플랫폼을 해서 AI 플랫폼을 가서 이 데이터에만 만들어 놓으면 그 다음부터 할 수 있는 건 무궁무진해. 맞습니다. 예. 구글이 그- 데이터 쌓아놓고 나니까 그거 데이터 쌓는 사업인데 그것만 되면 그러니까요. 그 다음에는 영상을 할지 그렇죠. 아니면 뭐 붙이기 의사들의 나름이네요. 어떤 확률을 갖고도 할 수 있는 그러니까요. 거고 온갖 것을 할 수 있는데 정말 그렇게 된 것을 믿고서 주주분들은 투자하신 것 같은데 저희 같은 사람들은 잘 몰라서 이렇게 말씀. 아무리 네, 오늘 뭐 이제 저희 뭐 질문은 네. 어느 정도 다 마무리됐어요. 네. 뭐 혹시 대표님 뭐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좀 너무 저희들 좀 당황스럽다 이런 말은 하지 말고. 저는 되게 좋다고 보고요. 네. 지금 이런 자리가 되게 좋다고 보고 국내 이제 저희 같은 회사들이 많이 나오고 네. 그런 이런 회사들이 어떤 빅 컴퍼니로 커갈 수도 네. 있지만 중간에 어떤 회사랑 합쳐져서 그렇죠. 어떤 그런 중간재 역할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이 스타트업이 그러면 많이 알려져야지 되고 그럼요. 그리고 아까 분이 말씀하셨듯이 이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투자를 받을 수 있는 채널들이 많이 다양해진다면 네. 굉장히 좋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한국판, 여의도판, 블룸버그가 유튜브라는 플랫폼 안에서 그래서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는 그냥 앞으로도 뭐 대표님도 뵀지만 여의도와 어떤 좀 우리나라의 미래와 연결시키는 것에 뭐 우리가 무슨 방송처럼 세련되게 할 생각도 없고 그냥 그렇죠. 호기심. 호기심. 우리가 처음부터 이리온이 추구해왔고 저 NS가 추구하는 호기심. 그거를 하다 보니까 2회째인데 더 호기심이 커져요. 그렇죠. 네. 제가 오늘 저를 신뢰하시는 분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나는 모든 투자는 재무에서부터 출발했다고 믿어왔던 사람인데 이쪽은 분명 그건 아니다. 맞아요. 그것부터 인식을 바꿔서 한번 네. 지금도 저도 공부를 해가겠습니다. 오늘 네. 두 번째 시간 마무리 짓고 온 대표님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마무리 짓겠습니다.